네, 오늘 투자의 기술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대 지수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0.1%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피도 장중에 지금 개장한 이후에 1% 넘게까지 오르다가 0.47%로 탄력 둔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한마디 전해주시죠. 예, 자, 오늘 한마디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낙폭과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바로 새해 들어서 두 번째 거래일에 코스피가 2200선을 깹니다. 2180선까지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는데요. 자, 그 지점부터 지금까지 오늘 장중에 오름세까지 했을 때 단기간에 지금 100포인트가 또 올라섰거든요. 시장 낙폭과대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 준 거 아닐까요? 예, 자, 지금 시장을 해석하는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낙폭과대 쪽으로 해석을 해야지 지금 연초 2023년 연초 이후에 좀 큰 수익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조목조목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차트가요, 선물 차트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언더슈팅,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전에 이제 아래 꼬리가 길게 좀 달려서 지금 단기간에 3일간의 큰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업종별로 종목별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어제는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들이 많이 올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하이닉스 보세요. 하이닉스도 보면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큰 한 3개월 정도의 어떤 장기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은 낙폭과대 이후에 약간 반등, 그러니까 직전 저점이 깨지기 전에 이제 원위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또 보세요. 자, 삼성전자 보자고요. 삼성전자 보게 되면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 강보합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뭐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매매를 했다면 뭐 그쵸, 오늘도 어제는 좀 사기가 좀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 구간에 사면 큰 수익이 좀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현재 업종별로도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또 이제 낙폭과대 쪽을 한번 보시면 카카오. 자, 카카오가 지금 현재 이제 21선을 돌파를 해서 2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오늘 8% 급등 나오죠.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 게임은 오늘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낙폭과대 섹터 중에서도 이제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시간이 필요한 전략으로 낙폭과대 매매 대응을 해야지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상승이 나타난다 해서 단기간에 뭐 따라가는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구사를 하게 되면 이건 결국은 단기간 또 매매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 움직임이 없어도 다른 업종을 따라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은 길목지키기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다음 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12일까지 열려요. 그리고 미국의 CPI가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 옵션 만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 낙폭과대 쪽으로 보게 되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어제 상승에 오늘 상승에 단기간에 또 한 10% 가까운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만약에 물려있는 투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내가 뭐 수익률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어느 정도 낙폭과대를 매수를 해도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길목지키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종목들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시간에 자 레인보우도 말씀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 또한 이제 급등이 나왔죠. 종목별로. 자, 보세요. 그리고 룬릿이라든지 미스트블루 같은 경우도 이게 쉬어가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이제 단기 과열 요건이라든지 시장에서 피해가는 이런 그 거래소 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 코스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쉬어가는 눌림목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잘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종목들이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추세를 유지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신고가 종목들과 그리고 낙폭가 될 섹터를 보게 되면 결국은 대형주들은 낙폭가대 거래소, 코스닥, 낙폭가대 종목군들을 저는 뭐 업종을 뭐 분리를 하기보다도 길목짓기를 하면서 분할로 매수 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히 그 섹터별로도 좀 압축을 해서 길목지키게 할 수 있는 섹터들 좀 전해 주실까요? 예, 자, 길목짓기 할 수 있는 섹터들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자, 지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게 되면, 자,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테슬라를 보면요. 지금 현재 이 바닥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장대 음봉이 떨어졌는데,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죠? 예, 이제 거래를 줄이면서 오늘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매도의 공매도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예측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지금 악재 그 매도 끝자락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V자 반등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테슬라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음봉이 떨어질 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음봉이 떨어져서 분할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매수가.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가능한데 분할로 섹터를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걸 말씀 좀 드리면 뭐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말씀 좀 드렸던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계속 횡보하죠. 그러니까 결국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펄어비스 게임주들 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지난 바이오 섹터들 쪽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을 좀 드렸고 뭐 탑픽으로는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수익이 나고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주 쪽에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 쪽에서는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지금도 유효한 게 SK 바이오 사이언스 정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종목 길목지키 할 수 있는 종목들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매매 포인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시장을 바라보는 프레임, 그리고 길목 지키게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주로 게임과 바이오 쪽에 종목 나왔는데요. 특히 연말에 말씀해 주셨던 셀트리온 그룹주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까지도 또 해주신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괜찮다는 말씀해 주신 거고요. 예, 네, 그러면, 지금 그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우리 시장이 어떨까요? 작년에 많이 팔고 나서 지금 사들어 온 건 사실 최근에 별로 안 되거든요. 뭐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6개월은 팔고 6개월은 샀단 말이죠. 근데 판 규모는 훨씬 많은데 산 규모는 미미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우리 장에 대해서 올해는 매수해 나가면서 비중을 다시 늘릴 시기인지 아니면 올해 관망할 것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크게 보면 저는 이제 연초에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가 CPI라든지 내일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를 하는데 고용도 지금 완전 고용 수준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 쪽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보면서 계속 우리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기준점은 1,300원에서 상단은 이제 1,350원, 하단을 강세로 1,250원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외인들이 확인하고 매수를 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어제 뭐 선물 매수를 강하게 하고 다시 또 시간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지만 외인들도 철저하게 현물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시점은 하반기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물에서 연속적인 매수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당분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선물 쪽으로 단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런 매매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매매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연말 연초 올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상반기 내에 그러한 부분들이 매듭 지어질 수 있을지, 지난해 둘러쌌던 변수들 가운데서는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것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물가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물가는 여전히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연준의 긴축이 계속 또 제약적인 환경에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과연 어느 선에서 시장이 좀 더 확실한 바닥을 잡아줄 것인가, 상반기 내내 그러한 논의들과 외국인의 수급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자, 지금 시장 탄력 둔화되는 가운데 배터리와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들 좀 하락 압력이 있고요. 특히 바이오 쪽 삼천당 제약 5%까지 하락을 하네요. 과연 올해 어떻게 바라볼지 프레임 오늘도 좀 짜봤는데요. 시장 자체를 낙폭과대를 보자. 시장 자체가 낙폭과대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길목 지키기는 결국에 절대 전략과 또 오늘 투자의 기술 전문가 두 분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길목 지키기, 시간 투자가 일부 좀 필요한 그런 종목군들, 또 최악을 통과하는 업종을 주목하자는 의견과 박스권 매매까지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변동성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